안녕하세요. 미소가인 피부과의 김기범 원장입니다. 오늘 이제 다시 새로운 컨비네이션 라이브 시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라이브 시술을 할 장비와 솔루션은 제이시스 제이시스사의 포텐자의 펌핑틱을 이용하는 거고요. 또 제이시스사의 자회사인 사치바이오에서 지금 야심차게 출시한 메콤이라는 그런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를 컨비네이션하는 시술을 할 건데요. 일단은 포텐자는 너무나도 이제는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다 잘 알려진 멀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용한 장비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잘 사용하고 있고 거의 올라운드 영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소개는 워낙 잘 알려진 장비라서 이제는 특별하게 장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이 포텐자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영역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색소 기미 영역들의 팁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 영역에서는 이제 이 독보적인 펌핑 팁이라고 불리는 그 팁 영역이 있는데요. 이 펌핑 팁이 단순히 흉터나 이런 영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드러그 델리버리 시스템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고 있는 그런 스킨 부스터라든지 직접 인젝기 힘든 그런 영역들을 약간 보조적인 부수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자회사에서 나오는 메꿈이라는 얘를 같이 이용해서 시술을 하게 될 텐데, 이 메쿰이라는 PLLA고 스컬트라 소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PLLA는 아직은 직접 주입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직접 주입할 수 있는 형태로 대규모 임상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직접 주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기회나 이런 것들이 생길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은 보조적인 방법들이나 바르는 거 이런 형태들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펌핑 팁을 같이 병행해서 시술하는 형태를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쿰의 화장품이다 보니까 장점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힘든 영역이지만, 지금 연구 단계에서 나온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런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들이 결국은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이제는 다 동의하세요. 근데 결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게 궁극의 그 발전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입자 크기들, 이런 입자 크기들이 궁극의 부작용들을 유발하는 걸로 지금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자 크기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자 크기와 입자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최적화된 형태의 모양과 크기를 찾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직접 인젝션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고 계셔서, 아마 올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회사 관계자분들에게 들었고, 실제 다른 기본적인 스킨 부스터 영역들을 쓰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스컬트라에 대한 그 경험들이 꽤 있고 오랜 기간 써왔고, 또 다른 폴리머 형태인 구형 형태의 작게 만든 타사의 이름을 말해도 되겠죠? 주베르기라는 그 영역들을 쓰고는 있는데, 아직은 각각 동등하게 비교는 힘들 것 같아요. 직접 주입할 수 있는 영역들은 아니니까 동등하게 비교는 힘들지만, 두 영역들이 계속 쓰임새들이 각각은 다르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형태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인젝션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보니 뭐 이런 보조적인 걸 이용해서 시술을 라이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메쿰의 장점은 보통은 이런 폴리머들을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단 수화를 시켜야만이 부작용이 좀 줄어들게 되는데, 뭐 얘는 거의 바로 수화 과정 입자를 워낙 잘 만들어서 그런 긴 수화 과정이 필요 없이 뭐 바로 뭐 시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라이브 전에 바로 믹스해서 이렇게 뭐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믹스 용량들이나 뭐 필러나 이런 뭐 HA 필러들을 같이 섞어서 쓰시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어느 정도 효과들에 대한 제 나름의 기준점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보통은 항상 단독 형태로 대부분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믹스도 단독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저는 한 5에서 6cc 정도를 믹스해서 보통 얼굴 전체 시술할 때 보통 한 1cc에서 2cc 정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라이브 하실 분을 보면 29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약간의 여드름들이 있고 스킨 텍스처가 조금 더 좋아지는 걸 바라시고, 얼굴에 약간의 이런 살짝 붉음증이 좀 있는 얼굴이죠. 물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내려면 좀 제모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얼굴도 깨끗해 보일 거고, 이제 이런 그 폴리머들을 쓰게 되면 이제 이런 얼굴의 붉음증이나 이런 것도 조금 안정화되고, 이런 뭐 특별한 큰 트러블이 없는 환자들의 얼굴을 치료할 때는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멀티 니들링을 하면서 조금 깊게 침투한다기보다는 낮게 해서 좀 멀티 니들링을 할 거라서 뭐 그렇게 아프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이브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CP25 니들인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CP21 니들들이 나왔었는데, 얘의 장점은 훨씬 넓은 범위를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 또 제 기억으로는 모노바이 형태들을 바꿀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흉터 치료라든지 조금 더 적극적인 이제 리주비네이션을 원하실 경우에는 모노폴라나 바이폴라들을 적절히 교차하는 형태로 시술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인트라셀 시절부터 모노폴라와 바이폴라를 적절히 조금 변경해 가면서 시술을 했던 건데, 이제 지금은 그런 아주 좋은 어떻게 조합을 했을 때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에 대한 임상 논문들을 JC사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논문들을 기반으로 뭐 시술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좋은 임상 결과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본 세팅은 이렇게 뭐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기본 세팅 값에서 뭐 크게 변화를 두지는 않았고요. 일단 한번 볼게요.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네. 잠시만요.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일단 뭐 시술은 굉장히 뭐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약물을 도포해두고 이제 그 부위들을 이렇게 멀티 니들링 하는 형태로 시술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약물 사용 뭐 점도라든지 피부 형태에 따라서 제가 조절하는 거는 보통 이 밀어넣는 힘들을 조금 조절을 합니다. 물론 7단계로 가장 하면은 밀어넣는 힘들이 가장 좋긴 한데, 이제 오히려 약물들이 옆으로 튀면서 좀 로스들도 많이 생기고, 이게 딱 밀착된 상태만 되면 일정 부분 압력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밀착한 상태에서 약물을 주입하고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환자 피부 타입에 따라서 6단계나 7단계 정도를 쓰시면 약물이 튀거나 크게 그런 불작용 없이, 불편감 없이 약물을 쉽게 주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흉터 있는 부위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위는 이제 조금 더 많은 니들링을 해주시면 더 좋은 효과들을 볼 수 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환자분은 크게 얼굴에 트러블이 많은 환자분은 아니시라서 가벼운 리주비네이션 목적의 물품을 이용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한措置이다 보니까 약물은 한 1cc 정도 쓰고 다운타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볍게 뎁스는 조금 깊지 않은 뎁스로 이렇게 가볍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흉터가 있는 부위라면은 그 부위로 집중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은 어떠세요? 아프세요? 괜찮습니다. 별로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예를 들어서 인젝터블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이제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실제 인젝을 조금 많은 양들을 특정 부위들의 조금 더 용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요, 다른 긍정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볼륨아이징 효과들이 조금 더 잘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영역에 직접 주입할 수 있으면 그걸 의사손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단순히 이제 스킨 부스터 말 그대로 부스팅하는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른 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 시술했고, 또 여기도 이렇게 물 넣고 딱 밀착해서 약물을 주입하고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시면 약물 로스 거의 없이 대부분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팁이 좀 작을 때는 옆으로 튀는 게 조금 많아서 약물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이렇게 좀 밀착해서 잘 하시면 약물도 잘 들어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약물 효과들 플러스 이 고주파와 펌핑의 효과들이 같이 나타나니까, 정말 흉터가 많은 분들 아니고는 피가 철철 날 정도로 그렇게 시술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술하시지 않으셔도 굉장히 좋은 경과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시술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저는 펌핑 팁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기미 환자들한테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미 환자들도 리주비네이션 하면서 모노폴라, 바이폴라를 교차해서 쓸 수 있는 영역들이 따로 다른 팁들에서는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CP25 팁을 이용해서 기존의 회사의 논문들에서 100mS 이하, 10W 이하로 사용하는 형태들에서는 다 긍정적인 효과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절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이 펌핑 팁을 주로 좀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얼굴에 또 환자들 분들 보면은 흉터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서 이 팁으로 다방면으로 조금 더 쓸 수 있어서 초기에는 색소 영역은 이렇게 N16, N20, 25 이렇게 나눠서 썼었는데, 지금은 CP25 이 펌핑 팁들을 조금 더 많이 쓰고 있고, 이제 기미 치료할 때는 이제 이 밀어넣는 힘 자체를 조금 더 스무스하게 바꿔서 이제 다양한 변수들을 조절할 수 있는 장비라서요. 응용 영역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을 아직도 몇 년째 거의 처음 런칭할 때부터 쓰고 있는데, 아직도 50%도 잘 모르고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해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팁들을 사용해 보시고, 서로 간의 그런 자료들을 그런 데이터들을 좀 공유하시면 이제 좀 더 좋은 장비로 나중에 발전돼서 또 되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약물 치료할 때는 이렇게 좀 하고 있고,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고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서 쉽게 하실 수 있고, 보시면 진짜 아프면은 보통 이거 참으려고 해도 이게 툭툭 때리니까 엄청 움찔움찔 하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별로 이렇게 진짜 안 아프시죠? 네. 라이브 들어가기 전에 마취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시술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이제 조금 아프신가 보다. 아프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열감이 올라오실 텐데요. 어떠세요? 네, 있습니다. 좀 이렇게 약간 화끈거리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나시죠? 네. 이게 아무래도 니들 RF 고주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고 나면 기존에는 조금 이런 통증 들어가는 바늘 자체에 대한 통증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스킨 부스터 영역들,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를 이렇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주입하는 형태들로 시술을 하실 때는 오히려 찔렀을 때 아픔보다는 약간의 고주파가 마지막에 이런 시술했을 때 열감 등에 의한 통증들이 조금은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술하고 진정하고 나면 뭐 크게 불편함 없이 또 시술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 병원에서 하시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시술을, 전후 과정들을 뭐 프로그램에 녹이셔서 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리주비네이션 시술을 하면은 찌르는 시술들이잖아요. 어찌됐든 손상들이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서, 이런 보통은 4주 간격 정도로 시술을 하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다른 시술들을 진행합니다. 다른 시술도 진행하게 되고, 효과들은, 열이 들어가는 시술들은 시술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즉각적인 효과들이 꽤 있습니다. 뭐 리주비네이션 효과들이,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금은 나타나도 환자분들이 대부분 붉고,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소리가 좀 오히려 더 공포감이에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소리가 묵직하잖아요. 뭐가 옆에서, 귀 옆에서 막 때리는 것 같고 이런 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들을 오히려 깜짝깜짝 이 펌핑 팁 할 때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붉은 거는 금세 좋아집니다. 금세 좋아지고, 뭐 얼굴이 이렇게 하고 나면 즉각적으로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쫀쫀해지고 얼굴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제 다른 비침습적인 그런 치료를 했을 때는 환자분들이 그 효과가 너무 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데, 지금 이런 아픈 시술들,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아프진 않지만 이런 찌르는 시술들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환자가 인식을 못 하세요. 제일 큰 게 붉은 거라서 그냥 붉은 거에만 다 집중을 하시게 돼서, 붉은 게 언제 사라진지에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리주비네이션 목적으로 침습적인 거나 이런 환자 대상을 삼을 때 개인적으로는 흉터도 있고 뭐 이런 환자들을 할 때 조금은 더 많이 시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늘 뭐 이 라이브 받으시는 분이 뭐 아주 적합한, 저희 병원 기준으로 적합한 환자분은 아니실 수 있는데요. 뭐 요즘 트렌드의 남자분들도 꽤 시술들을 많이 받으셔서, 남자분들 상당수는 여드름 흉터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조합을 하기에는 매우 유용하죠. 흉터도 좋아지고 기타 특수 약물들을 씀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 얼굴 보면은 뭐 용량들을 조금 많이 써야 되는 환자도 있어요. 주로 흉터 환자들은 조금 더 많은 용량을 쓰게 되고 많은 니들링을 좀 해줘요.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할 때는 뭐 조금 더 용량을 많이 쓰게 되고요. 이제 이 환자분은 이제 가볍게 얼굴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형태들의, 이제 그런 적합한 형태들이 환자 대상군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한 1cc 정도면, 실제로 1cc 정도면 전체 얼굴을 골고루 이렇게 좀 커버해서
뭐 약간의 에리세마가 올라올 정도의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술은 다 일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시 정도면 가능하고, 이제 흉터 치료 할 때는 그 부위를 정말 약물을 조금 많이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많이 니들링을 돌려가면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죠. 흉터 부분도 이런 단순히 뭐 니들링만 해서 펌핑하는 니들링만 했을 때보다는 뭐 훨씬 더 잘 차오르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주사제로 인젝터블한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영역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시스에서 이미 출시하고 있는 딜리브 같은 형태의 조합 형태로도 시술이 더 가능할 것 같고, 약물을 직접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보조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펌핑 팁이 가장 보조적인 역할로서는 가장 좋은 것 같고, 이제 이 이후에 조금 뭐 다른 보조 치료들, 뭐 관리 요법들, 뭐 초음파 등들을 조금 적절히 뭐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를 적절히 이용해서 시술을 병행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약물 델리버리 효과와 더 좋은 임상 경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뭐 0.75 정도 뎁스로 이렇게 7단계 정도로 기본 레벨로 시술을 했고요. 샷은 보통 한 제가 600샷, 700샷, 많게 흉터 환자들은 거의 1000샷 정도를 시술을 하고 합니다. 1000샷 이상 하는 경우도 있고요. 흉터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약간의 이렇게 지금 남자치고는 조금 더 보통 0.75나 0.5 정도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 붉게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약간의 조금 붉은기는 조금 더 다운된 형태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환자군 자체가 약간의 본인은 인식하고 있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안면 붉음증 양상을 띠고 있어요. 안면 붉음증이 있으셔서 이제 이런 형태들의 시술을 받으면은 조금 더 붉음증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환자군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의 붉음이 나타나고 전체가 골고루 이렇게 좀 붉어지는 형태가 나오면 될 것 같고, 이 약물을 침투하는 이런 펌핑 팁을 쓰실 때 개인적으로는 뭐 굳이 피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거의 피가 난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피가 난 부분들이 없어서 남자분들은 0.75에서 뭐 피부 두께에 따라서 한 1mm 정도로 조절하시면은 거의 피가 안 나는 형태로 시술이 가능하고, 뭐 여자분들은 이제 0.5에서 0.75 정도의 뎁스를 쓰시면 이제 이런 컨비네이션 시술을 할 때는 크게 불편함 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처치는 병원마다 조금은 달라지는데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초음파 치료들 후처치하고 조금 열기를 식혀주는 그런 팩 정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인 메쿰과 거기에 잘 컨비네이션해서 지금까지는 앞으로 인젝터블 하게 쓰면은 더 많은 영역들이 넓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최적의 조합이라서 이 펌핑 팁과 이 메쿰 시술을 이렇게 병행하는 라이브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